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선거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5군데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고요. 부산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북 김천은 그나마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이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문제는 경남 거제와 충남 아산, 여기는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담양 같은 경우는 여기는 조국혁신당이 당선이 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당선이 됐고, 부산교육감은 결국 또 진보한테 넘어갔습니다. 지난번 여기도 우리 하윤수 교육감, 보수 교육감이었는데 이번에 후보 단일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요, 후보 단일화 했는 두 사람 표 다 합해도 이번에 이긴 사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김석준 후보가 51.13%, 그러니까 과반 득표를 했기 때문에, 또 정성윤 후보 40.19, 최윤홍 후보 8.66, 두 개를 더해도 여기에 못 미치는 그런 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발견이 됩니다. 그때가 우리가 61.03%인가요? 그 윤희란 후보가 그렇게 이겼죠. 맞아요. 그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진짜 몇 번을 내려가서 처음에 여론조사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뒤집었죠. 61%에 달하는 걸로 금정구청장 선거를 승리를 했고, 앞서서 40재보궐선거에서는 부산시의 18개 중에서 17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108석을 유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산이었는데 오늘 이 부산교육감 선거를 보면 결국 이 진보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물론 투표율이 2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정승윤 후보가 40%를 얻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전한길 씨라든지 주로 이런 분들이 내려가서 선거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강성이 친윤의 색채를 띠면서 선거운동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꽤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정승윤 후보는 이제 부산대 로스쿨 교수고, 과거에 이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도 했고, 예전에 부산교육감 출마를 하신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원래 이제 덕망이 없는 후보는 아닌데,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쪽에 치우치는 캠페인 과정이 많이 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한길 씨가 선거 지원을 한다든가, 또 뭐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이 가셔서 뭐 이게 그 후보를 놓고 상당히 좀 이렇게 치우친 인사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뭐 그런 장면들도 연출됐었고, 결과는 11% 차 패배입니다. 이게 물론 후보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만 단일화를 해도 못 이기는 상황이었고, 이 부산에서의 교육감 선거 결과는 정당 공천이 없었다고 해도 굉장히 뼈아픈 것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20%를 이겼습니다. 표차로는 무려 43만 8천 표를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이 정권 교체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 총선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00석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신 것은 결국 부산의 힘이었거든요. 18석 중에서 17석 지역구를 몰아주셨고, 당시에 지역구에서의 득표차도 부산 전역을 합하면 17만 표 차였습니다. 그랬는데 어제는 11% 차이로 패배를 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제 재보궐선거를 한마디로 총평을 하면은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면요, 자칫하면은 추풍령을 못 넘는 당이 될 수 있어요. 추풍령을 못 넘는다. 예, 그러니까 추풍령이 경북 김천에서 충북 영동을 넘어가는 그렇죠. 그 고개 아닙니까? 네네. 딱 김천시장까지만 이기고 지금 아산시장, 그다음에 뭐 남쪽으로 가면 이제 거제시장 다 졌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결과가 성남 분당에서 경기도의원도 잃었습니다. 6.77. 분당에서요? 그렇습니다. 분당 갑에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죠. 여기서도 6.77%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기 당진에서 충남도의원 개인기로 당선된 것 정도 말고는 사실 지금 추풍령 이북에서는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를 오늘 아마 집중적으로 좀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서울 교육감 선거도 했죠. 그때도 뭐 정말 이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보면 그 누구죠? 저 교육감에 나왔던 조희연, 아니 그 우리 조전혁 후보. 거기도 보면 계속 무슨 고성국 TV 뭐 이런 데만 나가서 그냥 그쪽 이제 이 지지층들한테만 호소를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정성윤 후보가 뭐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이번 선거 때 보면 선거 운동하는 게 그러니까 전환길, 뭐 배승희, 고성국, 그다음에 뭐 이 집회 나가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착시다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장의 어떤 여론만 따라서 네. 그렇게만 선거 운동을 했어요. 특히 윤 대통령을 이제 앞세워서 선거 운동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부산역 광장에서 그 세이브 코리아 주최로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렸죠. 그때 이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열기 규모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열기다. 네. 대단한 열기다. 그러니까 부산역 그 세이브 코리아 주최 집회 이후에 네. 국민의힘이 그 집회에 집단적으로 이제 결합하기 시작했죠. 예, 결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맹윤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뭐 김민전 등 정도가 좀 뭐 자통당 집회에 나가거나 뭐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른바 광장의 열기에 압도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리더 아닙니까? 뭐 선도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도 앞을 내다보고 판단하고 그 방향을 설정해서 그쪽으로 유도해가는 이런 선도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광장의 열기에 압도돼갖고 이걸 대중 추수주의라고 하죠. 그 꼬랑지를 쫓아간 거예요. 네. 그리고 정승용 후보의 선거 전략은 정확히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맞아요. 더도 덜도 아니고 그런 대중 추수주의, 그 광장의 열기에 압도돼 가지고 부산역 그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의 집회였다.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진정한 민심이 있다. 그래서 그 손현보 목사 세이브코리아 네, 대표 이분 또 자기 교회가 대형 교회예요. 세계로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그게 소재지가 부산입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손현보 목사가 뭐 정승련 후보하고 무슨 간담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뭐도 하고 아마 그래서 선관위에서 고발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뭐 전환길 씨 뭐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원희룡 전 장관이 거기에 개소식에 갔었고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그 선거사무소를 한번 방문했다라고 네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찐윤 모드로 해 갔는데 이 뭐 11%나 졌다. 부산에서 11% 진 거는요 참패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 착시 현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특히 이 경남 거제 선거를 보면 경남 거제시장은요. 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도입된 이래로 국민의힘 계열이 6승 1패를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 번 지고 2018년이죠. 6번이나 여기서 계속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는 38%, 변광용 민주당 후보는 56%를 얻었어요. 엄청난 표차로 졌습니다. 18.6% 차이로 참패를 했는데 제가 보면서 정말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거제시장 선거는요. 2003년에 과거에 보궐선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95년 이래로 역대 민선 시장 선거에서 8승 1패를 한 곳입니다. 사실. 네네. 8승 1패를 한 곳이고 2018년에 전국적으로 당시에 민주당이 휩쓸 때만 딱 한 번 졌어요. 그때 이제 그 당선됐던 인물이 이제 그 지금의 변광용 네. 당선자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참패를 했습니다. 16,000표 차이예요. 16,837표 차. 이게 그 2022년 대선 때도 이겼고 2022년 거제시장 선거도 이겼고 2022년에 굉장히 한 400표가 안 되는 박빙으로 이겼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그 김한표 전 의원 네네. 새누리당으로 당선됐었던 그 김한표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한 7%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감안하면 사실 신승이 아닙니다. 네. 구도로 놓고 보면은. 그리고 지난번 총선도 이겼고 그런데 이런 곳에서 18% 차이 넘게 진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요. 정말 그 TK를 빼놓고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어디서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봐왔던 이른바 보수 결집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왔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왜곡되거나 과대 대표된 지표에 의해서 모두가 좀 현혹되어 온 상황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아주 냉정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투표는요, 선거는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직접 한 표 한 표 행사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보다 사실 투표는 100% 정확한 여론조사예요. 자, 근데 저기 보시면 저 경남 거제시장 수치가 어디 많이 본 듯한 수치 아니에요? 저게 바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표하고 비슷합니다. 그때도 18%였죠. 예. 바로 저 수치입니다. 근데 그때 정말 이 여권이 반성하지 않고 하다가 결국 넘어갔잖아요. 거제시장 보십시오. 거제시장이 저게 어떤 곳입니까? 사실 저기가 무슨 젊은이들이 이제 이 그 조선소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그동안 계속 승리를 해왔던 곳이에요. 아, 그럼요. 그런데 저 지역에서 저렇게 큰 표차로 졌다? 네. 자, 충남 아산시장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도 지난번까지는 아산시장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세요. 저렇게 큰 표차로 졌습니다. 자, 이 거제시장, 아산시장 전부 다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저런 식으로 졌단 말이에요. 김천시장 하나만 저렇게 이기고. 자, 그리고 구로구청장 선거를 보시면 여기는 후보를 안 냈어요. 네. 근데 이강산 후보는 자유통일당 출신이에요. 그 윤상현 의원 가서 막 선거운동하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저 결과 한번 보십시오. 구로구청장도 사실은 원래 이 국민의힘 후보가 저 이 재산 등록 백지신당 못하게 하겠다고 그래갖고 네, 맞아요. 결국은 그만둔 데 아닙니까? 저게 지금 서울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저기에 조국당도 나오고 뭐 진보당도 나오고 그래갖고요. 그 좌파당 다 합친 거 하면 60%가 돼서 사실 더블 스코어로 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수 쪽은 뭐 국힘이 안 나왔고 저 이강산 자통당 후보 하나 나오고 윤상현 의원이 뭐 지원 유세 가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보다도 훨씬 나쁜 수치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저는 뭐 유심히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부산교육감하고 거제시장이라고 보거든요. 네. 거제는 정말 김영삼 대통령 고향 아니에요. 막 그렇죠. 예, 김영삼 대통령 그 호가 거산인데 거산. 그 거가 거제에서 온 거고 산이 이제 부산 마산 뭐 네, 산 네. 그래서 거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곳인데 저 18%로 진다? 상상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네. 아니 그 질라고 뭐 작정을 하고 뭐 해도 18% 지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저런 숫자가 나오고? 근데 더 좀 가관인 것은 어제의 그 참패에 대한 당 지도부의 평가? 아, 우리 송 변호사님이 한번 그 정확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오늘 신동욱 대변인이 뭐 백브리핑을 했는데 패배라고 할 수 없다. 이거 패배라고 할수 없다? 하는 단어는 뭐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지방 이런 그냥 취지로, 뭐 예. 그냥 생활 선거기 때문에 패배라고 할 수 없다? 이 뭔 소리입니까 이게? 56대 38이라고 하는 스코어가요. 어느 정도냐면은 2023년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네. 그때 김태우 후보가 39% 득표했거든요. 네네. 17.1% 차이로 됐잖아요. 그것보다 표차가 더 났어요. 그러니까 경남 거제에서 기초단체장을 뽑는데 서울 강북이나 비강남권에서 나올 법한 스코어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저 지금 구로구청장 선거 말입니다. 그 자유통일당 후보가 32%를 얻어서 자유통일당이 은근히 그래도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저기는 국민의힘 후보가 없고 아산시장 지금 화면에 보시면 국민의힘 후보가 있죠. 네. 국민의힘 후보가 한 40% 득표를 했는데 저 지역에서 자유통일당 후보의 득표율은 0.9%입니다. 0.9. 0.9%. 그러니까 1%가 채 안 되는 것이 자유통일당의 현 주소고 저 구로구청장 선거는 득표율이 아니고 득표 수를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 자유통일당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29,000표 정도 돼요. 네네. 그런데 물론 정규선거와 보궐선거를 완전히 대등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2022년에 그 국민의힘 후보가 구로구청장 선거 당선이 될 때는 96,000표를 넘게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입을 해보면은 이번에 자유통일당 후보가 얻은 표는 그때의 10분의 3 정도 돼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구로갑, 구로을을 합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10만 표 넘게 득표를 했고요. 네.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승리를 할 때는 12만 7천 표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얻은 자유통일당 후보의 득표수는 그 4분의 1이 채 안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자유통일당처럼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노선을 걷는 그런 후보가 보수 후보가 됐을 때는 중도 보수 그리고 중도층은 투표장에 안 나갑니다. 투표에 나갈 유인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구로구청장 선거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득표율이 아니고 득표수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신동욱 대변인이요.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큰 표차로 패배한 원인이 당의 극우 행보에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저희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본다. 네. 표현을 자꾸 이상하게 한다. 기자들 탓했어요. 당의 극우적 행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네. 기자들 혼내네요. 아니 그 무슨 선거 지원 특공대라고 그래서 네. 그게 누가 있냐면 나경원, 장동혁 뭐 이런 사람들 네. 그 뭐 윤상현 그렇게 구성해서 이제 뭐 선거 지원 나갔잖아요. 유세 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진짜 이 산불이 막 터지는데 막 빨간 옷 입고 막 웃고 막 으쌰으쌰하고 저런 선거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이 민심을 자꾸 막 집회 나오는 분들 뭐 시위 나오는 분들 그분들만 가지고 야 드디어 우리가 보수가 결집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 아니다. 왜냐 이게 지금 자꾸 이 극우 쪽에서는 중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중도가 없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안 찍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친여 쪽인 중도 분들이 이번 선거에 포기한 거예요. 아예 찍질 않은 겁니다. 그렇죠. 찍을 동인이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제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지난 10월 11일 날 있었던 금정구청장 선거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 여론조사 할 때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번을 내려가서 한동훈 대표가 걷기 운동하고 그 온 금정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긁어 모아서 61%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요. 한동훈 대표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언론에 좀 크게 나올 만한 기사거리. 그러니까 그게 주로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 김건희 라인을 뭐 견제한다든가 그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금정발로 했습니다. 네. 그때 금정발로. 그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부산 금정구민들의 어떤 그 반감, 실망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식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쪽으로 끌고 온 거죠, 그 표를. 네. 그게 이제 중도화 전략 아닙니까, 이른바. 근데 참 오늘 보니까요. 김기현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우리는 참패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올리는데 아니 본인이 그동안 한 행태를 보면 뭘 반성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김나윤이라고 묶인 그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이분들이 그동안 걸어온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도해 최근 몇 왔죠. 달간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와서 이제 말로만 반성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 싶고 네. 부산 금정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그 어제 부산 교육감 선거 네. 부산 금정에서도 보수 후보인 정승윤 후보가 졌습니다. 네. 물론 뭐 단일화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 작년 10월 보궐선거 때는 부산 금정에서 21% 차로 승리를 할 때 대통령의 갤럽 기준 국정수행 긍정률은 23%였어요. 그렇죠. 그런 불리한 환경을 딛고도 어떻게든 그 유권자의 니즈에 맞는 노선을 걷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요.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엄정한 평가를 하고 당이 똘똘 뭉쳐서 탄핵 반대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네. 정말로 국민들께서 좀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걸어왔다면은 이렇게까지 참패하진 않았을 겁니다. 네. 뭐 추풍령 운운하는 얘기를 제가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담양에서 이재명 대표 졌잖아요. 얼마나 좋은 그 공격 소재가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호남에서 뼈아픈 결과를 받았거든요. 2심 무죄를 받고 선거를 치렀는데도 호남에서 옐로 카드를 꺼낸 거예요. 뭐 호남 분들은 어쨌든 야당이 정권을 차지하기를 원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자랑스럽지 않다, 떳떳하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좀 창피하다 이런 것을 투표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더 크게 졌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공격하고 있어서는 면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최근 한 10년의 선거에 쭉 보면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선거는 통합하고 힘을 모을 때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도 노선으로 갔을 때 승리했어요. 맞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선거 승리할 때 항상 이 국민의힘이 중도와 통합 노선 이걸 갈 때 압승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에서 전 선거구에 다 이겼죠. 네. 다 그때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딱 들어와서 계속 이
반국가 세력 이야기하고 점점 이 연대를 줄여나가면서 선거에 연전연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중도층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게 명백한 현실입니다.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선거 결과를 보시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죠. 겨우겨우 연대를 형성해서 선거 0.73%라 겨우겨우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선거를 해보면 연전연패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정말 선거를 분명히 선전할 수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이종섭 사태, 황상무 사태, 의대 사태 등등이 대파 문제 겹치면서 결국은 쭉쭉쭉 다 빠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때 진짜 그 4월 40 총선 때 3월 정확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대로 가면 일당이 될 것 같다 하는 그 내부 분위기였고 실제 뭐 조사 결과도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3월 4일 그 이종섭 대사 그때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미끄럼틀을 타고 밑으로 쭉쭉 빠지는 그런 건데 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그 참패의 의미를 정확히 좀 짚으려는 노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당 수석 대변인이라는 자가 패배는 저희가 쓰는 표현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어제 결과를 패배가 아니면 뭐라고 한다는 거죠? 참패. 아니 나 이런 황당한 워딩을 하는 대변인이 있고 이런 그러니까 상태에서 정신을 이게- 아직 못 차린 거예요. 예, 예. 이 선거를 저도 이게 선거 졌다는 데 대한 이 현실감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자꾸 국민의힘이 물론 이번 사태, 이번 선거라는 게 비상계엄 이후에 치러졌던 선거고 탄핵 국면에 이루어진 선거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담양 선거를 보더라도 국민들이 특히 호남 지역에서의 반 이재명 정서가 저렇게 강하다는 것은 그렇죠. 결국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저걸 이 원인을 만들어줬던 그 이재명 이것도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선거에 충분히 하고 모아내고 이쪽은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했더라면 이 선거 결과는 이렇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만약 이런 식이면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면 그냥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제 보궐선거 결과는요. 자, 지난번에 그 11 재보궐선거가 있은 지 약 반년 만에 열린 선거입니다. 네. 그 사이에 탄핵소추가 있고 나서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바뀌고 굉장히 강경보수 일변도의 노선을 걸어왔어요. 네. 그 한 석 달여 동안의 노선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총체적인 평가를 하셨다. 쌍권 쌍전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그 부산교육감 같은 경우는 뭐 전한길 씨가 지원도 네.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채점표를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동그라미 치고 가위표 치고 해서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시험을 못 본 게 아니다? 혹은 뭐 문제를 잘못 들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정말 답이 안 나오고 결국에는 저는 탄핵 반대 및 강경 보수 일변도의 노선에 대해서 냉정한 심판이 내려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돌아 나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 나와서 만약에 내일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네. 60일 뒤에 이제 실시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당의 노선을 중도화하고 상식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계속 가고 싶은 길로만 간다. 그러면 아마 전국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받아들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당의 재건은 정말로 훨씬 더 상당 기간 멀어질 것이다. 우려가 큽니다. 참 이게 자꾸 정신 승리를 하면 안 돼요. 선거라는 거는 엄연한 현실이고 그리고 이 우리의 생각으로 국민들을 유권자를 재단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유권자들 뜻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선거 승리에 중요한 거거든요. 야 이렇게 나라가 나가야 돼. 그걸 따라야지. 안 따르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문제는 유권자들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잊고 그거를 잘 이끌어내고 그걸 어떤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거 그게 바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뭐 이제 선거 전에 ABC인데 이대로 가면 제2의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거예요. 자,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되는가? 1.5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 1.5 정당이라는 게 이제 일본의 정치 구도 자민당이 일당이긴 한데 의석 그 분포가 워낙 그 압도적이기 때문에 제1야당하고의 의석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 양당 체제라는 말을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 양당 체제인데
뭐 의석수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자민당이 차지하는 포션이 2 중에 한 1.5 정도 된다. 네. 제1야당이 0.5밖에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1.5 정당 체제라고 하는데 한국도 끝장나게 생겼어요. 제2의 자유한국당을 가면 그런 건데. 근데 이 패배로부터 참패의 교훈을 찾아내려는 노력조차를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가면은 그 자유한국당 그걸로 가는 거고 조기 대선이 있더라도요. 사실 이럴 것 같아요. 이제 패배주의가 팽배하는 거죠. 이재명 뭐 이제 선거법 리스크도 털어냈겠다. 이재명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 이제 대포족이 나올 거예요. 대선 포기하는 네. 대포족이 나오고 그래도 당권은 좀 챙기자. 뭐 이런 식의 그 흐름들이 저는 뭐 조만간 곧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게요. 음.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의 역사를 보면은 당원과 지지층의 집단 지성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당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 면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은 그 입당시켜서 정권 교체를 할 때 그 이전의 과정들을 쭉 보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호명은 사실은 지지층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갤럽 같은 데서 자유응답을 하는데 거기서 여론조사에 잡히면서 쭉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분들을 모셔와서 본격적으로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간 건 그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부산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도요. 당에서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횡행했었습니까? 그래서 당내의 일부 정치인들은 저 보궐선거 지기만 해봐라 네. 라고 했던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부산에서는 오히려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결집을 해주시면서 그 한동훈 지도부의 위기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을 개혁하고 나아가서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만들어주셨어요. 그 이전에도 사실은 돌이켜보면은 총선을 패배하고 나서 당이 재건을 해야 되는데 당심과 민심이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로 모여서 63% 한동훈 전 대표 선택해주지 않았습니까? 자, 어제 이 보궐선거 결과는 지금 전국에서 다 국민들께서 보셨고 당원 지지층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당에서 어떤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의 인식보다 어쩌면은 당원과 지지층의 인식이 훨씬 더 빠르게 먼저 바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러다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보겠는데 정말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조금 감정적으로 좋든 싫든 간에 정말로 이재명을 이길 사람을 뽑아야겠다. 이재명과 누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인가를 이제는 찾게 되는 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그 의사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전략적인 사고가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 속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2번, 3번 속으면요. 그 속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상황에서 이거 뭐 선거 패배 아니다. 이렇게 정신 승리하고 뭐 이렇게 해봤자 결국 국민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승리했던 기억, 왜 승리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정답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 공식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패배했던 공식으로만 지금 시험을 치고 있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이 총선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공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패배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패배가 그냥 익숙해져 버린. 그리고 왜 그 공식으로 하기 싫으니까 우리 중도 확장하기 싫어. 무슨 중도가 있어. 그냥 우리끼리 모으면 되지. 맨날 고모씨 배모씨 유튜브 나가서 그냥 뭉치자, 반과 세력 타도하자 이런 이야기만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런 거를 이번 기회에 정말 좀 정확하게 깨우치고 맨날 무슨 김나윤 이런 분들 나가서 그냥 피켓 들고 그냥 이것만 하면 국민들이 표를 찍어줍니까? 안 찍어줘요. 근데 더 한심한 게 오늘 뭐 공병호라는 사람이 또 본인의 뭐 SNS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부정선거 때문에 진 거래 이게 다 조작됐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진 거래요 어제. 진짜. 이게 자꾸 그런 데서 이유를 찾아버리니까 반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선거를 졌는 잘못했는지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못 봤는데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가 잘못된 거야 자꾸. 네. 그렇게만 돌리면 영원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지금 이걸 가지고 뭐 또 부정선거를 가지고 또 이거를 하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또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그냥 이 정신승리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기각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저는 국정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지금 이미 오늘 전 황당한 게요. 국방부가 말입니다. 이런 오늘 공식 브리핑을 했어요. 대통령이 돌아와서 제2의 계엄을 하더라도 우리 군은 따르지 않겠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이야기가 뭐죠? 아니 대통령 명령을 항명하겠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대놓고 물론 예전에 김선호 차관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국방부 대변인이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 군 통수권자 다시 오더라도 우리 계엄 안 따르겠다. 아니 군이란 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건데 그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위계가 서겠습니까? 그렇죠. 예? 영에 안 쓰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돌아오더라도 그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않고 결국은 대통령은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해야 될 겁니다. 뭐 개헌이나 이런 것들 등등을 제시를 해야지. 그냥 가다가는 글쎄요. 그는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